사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고. 오늘 재밌는 거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옷 색깔도 맞춰왔습니다. 그린하게 입으셨네요? 오늘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얘기한다고 원전 얘기를 하려고. 그럼 원전 찬성파, 네. 원전 반대파. 네. 내가 오늘의 포부? 원전 찬성파로서 포부 한번. 이 AI 시대 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네. 당선된 이상 네. 원전은 필수적이다. 필수다. 그러면 이제 그 필수인 시장에서 난 동떨어질 수 없다. 그렇죠. 또 거기에 뛰어들어야 우리가 돈을 벌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죠? 자, 포부. 난 원전 반대파다. 반대까지는 아니고 여기도 또 써있네. 친환경 환경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게 그린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 이거를 마냥 좋다고 모두가 다 뛰어든다고 모두가 그걸 예스라고 한다고 나도 예스라고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X는 아니다. 세모. 세모다? 네. 이거. 아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동그라미. 그래.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 네, 저도 사실은 찬성파기는 해서 네. 저는 중도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원전 얘기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는 반대도 궁금하고 찬성도 궁금한 게 난 찬성 얘기는 뭐 나올지는 대충 알아. 하도 이제 많이 얘기를 나도 하는 편이라서 근데 반대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해서. 사실 원전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할 때도 원전이 정말 좋은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절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핵 사용 후 이제 해결료, 사용 후 핵 폐기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원전에 관심이 쏠리고 막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에 비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하고 투자하기 이전에 그거를 사용한 후에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치가 되고 있고 어떤 법안이 나오고 있고 방안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또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야 갑자기 목소리 커졌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 알기로는 그냥 기부대에 심어놓고. 네. 근데 심지어 깊은 데에 심을 곳도 잘 없어요.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다 반대를 하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무례할 수도 없고.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500m 밑에 지하에다가 묻어놓는 굉장히 거.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지금까지는 방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주로 날리는 거, 물속으로 넣는 거, 땅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엔 땅 밑에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나와서 그걸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거처 자체를 찾지 못한 거죠. 땅덩어리가 좁아서. 좁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알잖아요. 난리 나지. 난리가 났어요. 플랭크한테 걸리고. 네, 90년대 때 그리고 03년도 때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안면도 사태 그리고 부안 사태 이런 그건 것들. 뭐야? 그 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자고 안면도랑 보안에 얘기했다가 네. 난리가 났어?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수를 막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머리 터지고 막 갈비뼈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쳐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선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걸 선정해서 그게 적합한 땅인지 아닌지를 10년을 넘게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선정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건설하는데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건설하기 전부터 반대를 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8군데 정도의 후보지가 나왔는데 아예 땅을 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대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수조에 한번 들어가서 10년 정도 넘게,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을 얘를 놔둬야 열이 한번 식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바깥에 공기 중으로 내나요? 그런데 공기에서 이제 건조를 시켜서 다시 한번 열을 식히는 과정을 거친대요. 근데 그것도 뭐 한 10년, 20년. 그럼 순행식을 10년, 공냉식을 10년. 네. 그 다음에 땅에 다시 묻어서. 그렇죠. 무제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바깥에다 말리는 시설 자체가 월성 원자로 거기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리고 수조도 원자로들에 이제 있긴 있는데 그 수자로도 거의 지금 70%에서 80%가 이미 차 있다.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 후처리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아, 얘기를 너무 하는데 무서워요. 후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닭 불쌍해, 돼지 불쌍해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봤을 때 전력량의 10% 이상을 원전이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전력량을 원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좀 높지 우리나라. 많이 높죠. 맞아. 그러면 30%. 만약에 결국에는 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30%의 이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돼지가 불쌍해, 닭이 불쌍해 한다고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차선책으로는 뭐 비건이라든지 선택적으로 안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래서 비건 전기를 안 쓸 아니잖아. 수는 없잖아요. 비건이었던 적이 있어요. 잠깐. 나 1년, 그거 1년, 궁금한 1년, 거. 1년. 볶음밥 좋아해요? 볶음밥이요? 네. 고기 먹고 나면 볶음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전 뭐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먹어야죠. 근데 그 볶음밥은 원래 늘러붙어야지 더 맛있잖아. 그쵸. 근데 그거 발암물질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도 먹잖아. 그쵸. 네. 사용 처리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안 쓸 수 그래서 없죠. 그래서 세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풍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태양력 같은 것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네. 30%나 우리가 원자력 의존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뭐 장소. 샌프란시스코나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 태양 일조량보다 절반 이하. 그건 우리나라. 맞아요. 그리고 풍력도 뭐 캐나다나 이런 곳에 비하면 절반 이하. 그렇다 보니까 원자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다 뭔가를 산업을 발전하든 뭐 경제를 발전하든 할 때 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리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만들어. 일단 전력을 소비해야 되니까 일단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원전 만들어. 막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원전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크고 규모도 큰데 그 부지 자체나 나라 자체를 아예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피해량도 크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방사능의 피폭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내재되는 그 방사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 산업이든 경제든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대형 원전들이 그러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는 요즘에 끌고 와서는 소형 원전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어차피 얘네들도 기술 발전을 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여전히 핵폐기물의 문제는 존재하니까요. 뭐 이제 피폭 이제 큰 게 터지는 것보다는 작은 게 터지는 게 덜 위험하다 이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쨌든 핵폐기물은 뭐 똑같이 이제 처리 장소가 없는 아니 거. 기승전 핵폐기물이야? 네, 저 그게 마음에 우주로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옛날에 그 우주로 쏘는 게 좀 저기 했던 게 발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맞아요. 좀 재사용 로켓 있잖아. 재사용 로켓.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론을 막 중에 그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산업을 발달시켜서 이걸 빨리빨리 우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 그 화성을 가는 게 얘는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핵폭탄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되더라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각종 방사능 물질을 보내놓고. 약간 일종의 밭갈이 같은 거죠. 한번 갈아엎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표정 바뀌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발해 주세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돼.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좋겠어. 그럼 또 기승전 일론 머스크야? 테슬라를 사십시오. 그래도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전력 사용량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탄소를 어찌됐건 줄여야 되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후처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 기후 변화로 매년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더위, 강추위 이게 점점점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결론은 탄소.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이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낮은 걸로 알거든요. 수치로 좀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탄소 배출량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발전 단가 자체도 낮지만 탄소 배출량이 석유나 석탄, 오히려 태양광에 비해서도 훨씬 탄소 배출량이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를 제일 안 좋게 이끄는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굉장히 왜냐면 크지. 계속 내연을 내뿜으니까 결국에는 그 내연기관 차들은 다 석유로 이제 운행이 되는데 이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전기차잖아요. 친환경을 위해서. 근데 결국 그 전기는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다시 또 따지면 다시 원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이라는 거는 저는 친환경에 들어간다라고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탄소 배출도 낮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SMR처럼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수소도 생성을 하고 해수를 담수화하는 작업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조삼모사 같은 거죠.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나중에 핵폐기물을 지구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환경이 더 크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AI 산업도 점점 발달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사업도 앞으로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 대형 컴퓨터들, 양자 컴퓨터도 이제 생긴다고 막 난리들을 치니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사람의 일자리도 전기가 다 대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대체 에너지 좋아요. 원전 좋지만 원전의 이제 후처리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다른 대체 에너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대체 에너지 뭐 있어요? 저는 수소를 좀 적극 개발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아까 수소에 살짝 눈이. 네. 저 수소 좋아해요. 왜 수소입니까? 수소는 네. 부산물이 제로예요. 수소 에너지에서 이제 만드는 그 방법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수소도 결국에는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맞아요. 전기가 필요해요. 네. 결국은 이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가 원전은 어차피 써야 된다라고 하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원전을 탈원전을 많이 이제 계획을 했잖아요. 친환경 원전이 결국에는 이런 피해를 양성을 하니까 위험성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핵폐기물도 결국에는 나오니까 지금 계속 일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또 분출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전을 써야 될 때는 새로 만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환경도 파괴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원전을 좀 잘 관리해서 더 써보자. 그래 10년 20년 더 연장하고 이러죠. 조금씩 더 연장을 하는 추세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게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샘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핵폐기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부에서도 핵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핵폐기물을 조금 더 원활하게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이걸 폐기를 해야만 할까?에 대한 거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도 저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 너무 좋다라고 하면 SMR처럼 뭔가 수소를 또 만들어내고 그거를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역 난방에 대한 부분, 지열 발전을 더 도모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낼 수 있다라고 또 AI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옛날이랑은 다르게. 걔한테 물어봐. 네. 야 핵폐기물 처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그거 저는 걔가 생각해요. 갑자기 AI를 그렇죠. 딱 해가지고 이런 우주로 쏴.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지역이 좋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은 양자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 거기에도 원전이 필요하다.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로 지금 쏘아 올려. 지금 넘어왔어. 네. 지금 넘어왔어. 근데 여전히 핵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가 존재를 하니 그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제 원전 섹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원전만 하는 기업은 없어요. 맞아. 친환경을 다 해요. 맞아요. 뭐 LNG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ESG처럼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근데 저는 SMR에 좀 더 마음이 가긴 해요. 그렇죠. 소형으로 가자. 네, 대형 말고. 소형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그거를 폐기물 처리를 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 핵 사용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폭탄으로 또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은 또 순수 우라늄이어서 그걸 또 어디다가 가공해서 쓸 수 있고 배터리의 또 원료가 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치. 그거 재활용해갖고 또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도 또 이 핵폐기물을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재활용하는 쓸수 뭔가가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발전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개발될 수 그때까지 있다. 좀 기다리고 방치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그치. 우째 속이 아깝지. 근데 이제 아까 뭐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땅덩이 큰 데는 괜찮잖아 그러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아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작아. 네. 대표적으로 근데 원전 많이 쓰는 데가 일본, 한국,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뭐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작네. 맞아요. 땅덩이가. 그래서 이 폐기물을 아마 처리하거나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땅속에 묻을 수 있는데 연고 보관소는 핀란드랑 스웨덴밖에 없어요. 그거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우리 거 좀 심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우리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만들지 우리나라 말고 가서 우리나라에 만들지 말고 걔네들 원전을 수주를 받아서 싸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 거 좀 넣어달라고. 등가 교환.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네요. 네. 또 손가락이 자꾸 이제 불안하신가 봐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꼭 필요하다 또 뭐 이런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4년도에 핵심 키워드는 AI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5년도에도 여전히 AI인데 AI의 성장 국면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챗 GPT 같은 AI였다라고 하면 요즘은 오픈 AI 이런 쪽으로 AI의 산업 자체가 점점 발전을 더 크게 해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량을 써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정말 핵심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미국을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탄이랑 석유도 당연히 에너지를 독립해야 되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도 AI 때문에는 저는 미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전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쪽은 어차피 대놓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도 원래 이제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현저히 높았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거의 반대로 됐어요. 수량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 그리고 이미 독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 막 SMR 그 소형 그 모듈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맞아 개인적으로 아예 다 조인을 회사마다 조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걔들 땅덩이가 넓어서 전기가 없어요. 내가 기업이라. 그러니까. 전기 필수 기업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 하나 보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 봤을 때는 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퓨얼셀. 저기도 두산 그룹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죠. 그놈이에요. 가정이에요. 네, 두산 퓨얼셀인데 수소 연료전지. 네, 우리 국내 점유율이 네. 이제 1위 전기 네. 이제 연료 전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년에 3월에는 3,9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21년 한 4월, 6월 뭐 이쯤에는 막 6만 원대까지 그때 날라갔었던 올라갔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이제 하락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장기 하락이지 않나라고를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누구나 아시다시피 발에서 들어가셔야 하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가져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제 좀 호재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올해 3월에 이거를 정확하게 땅땅땅 하면서 좀 그 계약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좀 이것저것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3월에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선정이 됐다. 작년 7월에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MR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에 이제 미국에 SMR을 1조 5천억 규모의 수출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본격화한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올해부터 지금 주기기 관련된 것들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도 이미 수출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금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서는 조금 대장이다. 그리고 히스토리도 역사도 워낙 깊고요. 1962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설비를 해오면서 원전으로는 가장 좀 설비 제작을 그쵸. 오래 한 기업이니까요. 국내 유일 주기기. 그렇죠. 제작. 국내 네. 유일이죠. 국내 유일 수소 연료전지. 네. 그래서 이제 엉아와 그 동생의 관계다. 결국 두산이다. 결국 두산인가요? 결국 두산이다. 결론은 두산 결국은 그룹이다. 두산이다. 아 그러면 둘도 하려면 두산 지주회사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좋은 두산의 생각이네요. 지주회사를 사도 되는데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네. 저는 그 모 회사를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분야의 핵심 회사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엉아랑 동생의 관계라고 해서 엉아를 산다고 해서 수소 때문에 이 엉아가 오른다 막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원전이 핵심인 기업이 있고 수소가 핵심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각 분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야 되지 않나. 메인 포인트가 다르기 메인 때문에. 포인트가. 그래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 2년은 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1, 2년, 여기는 5년. 5년. 아. 그러니까 1, 2년 사서 수익이 나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계속 불리하잖아요. 밑에 있을 거니까 계속 살아. 어차피 1, 2년 지나면 3, 4년 남은 야, 거니까요. 5년 뒤에 쓸 돈이면 얘를 네. 사고. 조금 장기로 아. 가신다라고 하면 물론 수소나 친환경도 너무 중요하죠. 음. 핵심이지만 사실 저는 사실 친환경은 제 코어 삭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죠.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만 결국 눈앞에 당면한 이 숙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거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원전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떼놓고 갈 수는 없지 않나. 내년에 어떻게 보면 AI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섹터를 볼 때도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요. 반도체도 결국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시피 원전은 떼놓을 수 없는 섹터이지 않나.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원전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네. 상태가 지금 이제 뭐 바뀐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다. 정당이? 예? 네. 정치 전쟁터. 네, 정치 세력이 어디로 이제 갈지 모르고 맞아요. 바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엔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수주받았던 것, 계약할 것, 뭐 그 모든 계약들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글로벌 그건 어떻게 트렌드. 생각하세요? 이제 공격 들어가는 거야? 네. 저는 일단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저는 반도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을 살려야지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데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전을 탈원전을 할 수는 지금 당장에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반도체랑 원전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실제로요. 누가 삭감했죠? 전부가요. 국회에서 12월 31일 날 기준으로도 봤을 때 그 이제 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이쪽으로 더 투자 가능성 있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다 또 이번 연도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하나도 결정될 게 없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그런 거를 지켜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더 늘릴 합니다.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정치적인 뉴스를 조금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원전을
원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출이잖아. 수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화벌이. 외화벌이가 굉장히 지금 쏠쏠한 시점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많이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 또한 수출을 해야 되는 이 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수출을 오케이 땅땅땅 거의 반 정도 80% 정도는 오케이 땅땅땅을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수출이 문제 없다. 영향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제 건들지 않을 것이다. 건들 수가 없죠. 없다. 그거는 그 나라와 이 기업 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단기간에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3월에 진짜 그게 계약서를 딱 쓰고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저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더 상승할 할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 나 지금 거의 이제 저희가 끝나가는데 뭐 세무에서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지켜봐야 한다. 야 묵음이 이렇게 길다고? 대단하다. 야 거의 넘어온 것 같은데? 아쉽다. 지금 거의 넘어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하세요, 여러분.